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서반구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독점하겠다는 이런 이제 거의 야망이죠. 하루에 74만에서 77만 배럴 정도를 수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러면서 중국이 서반구의 이제 거점을 잃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속내는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철재 기자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주말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도 될 일인가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격적인 작전이었죠. 그렇죠. 예. 그중에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아마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으면서 또 한편으론 왜 저랬을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새로운 뉴스들이 막 이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잡기가 굉장히 벅찰 정도인데, 네. 이제 가장 따끈한 뉴스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7일에 현지 시간 7일, 이제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녹화하기 전날 어제, 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이제 그렇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네. PDVSA라는 거기 이제 지배력을 행사해서 원유의 대부분을 미국이 직접 이제 확보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그렇죠. 계획인데,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나 이제 석유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분까지 하면은 이제 서반구,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 이제 이 서반구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독점하겠다는 이런 이제 거의 야망이죠. 그렇죠. 이런 스스럼 없이 하는데, 이제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심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미국 고물가니까 이제 유가를 $50 선으로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 또 서반구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이런 또 두 가지 의도를 한꺼번에 일거양득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축출된 이후에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부통령이 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권한대행에 이제 취임을 했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날석에 대립하진 않고 그럴 수 없죠. 예.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러니까 이제 수그러들었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독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또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예, 거기에 그렇죠. 또 트럼프의 또 주요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셰일가스는 생산할 때 환경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또 트럼프가 관련 규제들을 많이 풀었고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이게 이제 $50로 이렇게 유가가 안정될 경우에는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더 투자할 매력이 없는 거죠. 예. 너무나 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셰일가스 생산을 위축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으로 보면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 하에 거의 최대 800만 명이 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예, 이주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 인텔리 계층들이죠. 그리고 국영 석유 회사, 아까 미국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국영 석유 회사 엔지니어들 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 시설을 굉장히 낙후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일이죠, 미국 시간 9일에 쉐브론이랑 엑슨모빌 같은 이제 미국의 중요 석유 기업들을 경영진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참
그러니까 제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기업을 불러서 예. 야,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하고의 지금 이런 관계니까 너희들이 가서 수년 동안 얼마를 투자를 해서 예. 저 낙후된 예. 오래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해라. 그렇죠.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앞서 기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 속에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예, 주시하고는 있죠. 네. 예.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 투자를 한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도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무기한 독점 통제에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의 판매와 자금 관리를 전담하게 되는 방식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뉴스가 계속 쏟아져 있어가지고 네. 아주 아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무기한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수년간인데 하여튼 무기한이죠. 뭐 상당 기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충 이런 틀입니다. 일단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유 판매 제재를. 그렇죠. 근데 일부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한 허가는 다 미국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초기 물량은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지금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못 팔고 이제 유조선이나 저장 시설에 지금 재고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단 팔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정하고 국영기업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 모든 마케팅이나 판매도 다 주도하되 네. 그 대금은 미국이 재무부 계좌 또는 미국의 어떤 이제 신탁 계좌를 만들 거기에 넣겠다 예치하겠다. 그거를 베네수엘라 정부가 꺼내 쓸 수 있는데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미국이 승인하겠다. 이런 또 거죠. 그리고 그 대금은 또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정부가 임시 정부인데 이제 안정화하려면은 민생을 좀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물 교환식으로. 그렇죠. 농산물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을 그런 걸 살 때 그런 걸 이제 대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타이드 에이드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드 에이드. 타이드라고 해서 매여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세탁 세제가 또 그렇죠. 타이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쓰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타이드 에이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정한 용도와 조건에 따라서만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그 계좌 인출을 그렇죠. 허용하기 때문에 뭐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구 집권 세력들의 뭐 또 이제 석유 판매 대금에서 일종의 이권을 챙기는 것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그 계좌에 돈은 넣어주는데 그거를 출금하려면 그들의 돈이더라도 예, 미국 미국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그럼 거의 뭐 미국 돈이나 미국 돈이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되고 또 미국의 의약품과 농산물을 팔면은 또 미국의 이제 농부들 그렇죠. 예, 또 이 제약회사들 또 같이 이제 아까 11월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게 참 머리 좋아. 예 공화당 의원들 불러놔가지고 뭐 내가 11월 선거에서 지면은 내 탄핵 갈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목숨 걸고 있는데 그런 또 노림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들인과 동시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에 마약 유통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지켰고 예. 일단 두 번째 어찌되었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쌓여있던 원유도 팔고 예. 그리고 그 결제 대금으로 네. 자국 국민들의 예. 농수산물을 또 베네수엘라에 팔고 예.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엔 어찌되었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주고 중국과 러시아를 더 예. 옥죄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일타 뭐 4P 그렇죠. 일단 뭐 쌍피가 아니라 거의 4P, 5P 정도 되겠네요.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예. 참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이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걸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국익에는 큰 도움이 큰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쉐브론과 앞서 이야기했던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과거에 이 국유화 때문에 손실 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때 손실을 좀 보전해 주려는 목적도 그런 있다고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2월 18일 날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말의 근원은 이제 2004년부터 2007년에 그 이제 우고 차베스 있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스 마두로의 마두로. 예, 전임자 우고 차베스 정권 때 이제 미국의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대략 추정한 게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ICSID를 통해서 제소를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이 승소를 했습니다. 배상 판결 받았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배째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석유 판매 수익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안정화한 뒤에 엑선과 코노코 필립스 손실 상환을 하겠다. 해주겠다. 예,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베네수엘라 3단 계획을 백했는데 안정화. 일단 정권 안정하고 회복. 네. 그다음에 전환 있는데 회복 단계의 이제 핵심 사항이 이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의 손실 회복이죠. 그래서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미국이 2004년, 2007년에 미국이 이제 석유 회사를 철수했는데 유력에 남은 또 미국의 석유 회사 쉐브론이 있습니다. 네, 쉐브론이 2022년에 이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석유를 훔쳐갔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어긋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일단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권한이 게 아니라 석유 개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개발권을 갖고 있는 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 자국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개발의 권한은 원래 그 자국 정부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트럼프의 표현은 일단 틀렸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엔 베네수엘라 한 나라의 안정화, 회복, 전환이라는 과정에 또 미국 기업들이 마지막에는 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선 참 이번에 뭐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의 주도 면밀한 예. 그래 보이지 않지만 예. 엄청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이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줄고 있었는데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의 이권을 챙겨줘야지만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석유 생산을 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누림수가 있는 거죠. 참 본인 나라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적으로 못하니까 이걸 어디로 풀까 했더니 또 베네수엘라로 잘 예. 풀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이제 80%가 최대 구매처가 이제 중국이죠. 예. 그럼 가장 지금 불편할 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냐 중국이냐 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미국은 베네수엘라 지금 임시 이제 대행 그쵸. 대통령 대행에게 중국, 이란, 러시아, 쿠바와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이 껄끄러운 세력들을 크링크라고 하죠. 차이나,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노스코리아까지 해서 크링크라고 하는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크링크 중에 노스코리아는 빼고 크림만 있는 거죠. 차이나, 그렇죠.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쿠바도 껄끄러운데 쿠바. 예. 쿠바가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경호원에 32명이 사망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두로의 패착 중에 하나가 쿠바를 너무 믿은 거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의 정보기관과 군도 믿지를 못하다가 예, 그래서 쿠바의 정보기관과 군을 용병처럼 쓴 거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말씀하신 석유출의 최대 구매국이 중국인데 80% 정도고 네. 하루에 74만에서 77만 배럴 정도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할 경우는 퇴출이 되는 거죠. 중국은 자동 퇴출이고 근데 중국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생션,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은 티포트 정사를 통해서 우회했는데 티포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전자지 않습니까? 네.
차를 따라 먹는 주전자인데 중국의 중소 정유사들을 티포트 정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제 시설이 주전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정유사를 통해서 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회해가지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80% 정도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정도 석유가 지금 정유랑 그 항구에 보관 시설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미국 정유사가 우선 판매할 것이고 그 이외 생산분은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서방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이제 할 것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가 원하면 팔아주겠지만 우선 미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인즉슨 중국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대략 110억에서 190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했죠. 그렇죠. 중국의 1대1로 중남미의 거점이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서방구의 거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을 보유했는데 석유를 수입하면서 상환을 지금 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선이 끊길 경우에는 이게 부실 채권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중국으로서는 170억, 190억이란 돈이 물론 큰 돈이지만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손해는 아니고 그리고 또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전기차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차가 대세이고 베네수엘라 석유로 끊긴 그 모자란 부분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수입함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 이러면서 중국의 서반구의 이제 거점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의 이제 외교부도 연일 비난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원통한데 별로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반도 없고 힘도 없고 거기까지 힘을 뻗칠 역량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 중국이 이제 그 서반구에 발을 디딜 그런 발판들이 없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도 아마 러시아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들 중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러시아 깃발을 단 배도 납포를 했는데 납포를 했죠. 러시아 깃발이 없는 배도 납포를 해서 봤더니 그것 또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연결 배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걸 봐서 아마 미국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경로에 탄 배다. 이건 중국 쪽으로 가는 경로에 탄 배다.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경고를 한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엔 돌고 돌아 미국 경기에는 이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잠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풀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농산물도 팔고 의약품도 팔고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납세자의 돈은 안 쓰겠다. 참 표면적인 출발은 마약은 미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속내는 알고 보니 여러모로 남의 자원을 가지고 코를 풀고 남의 자원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중간 선거 전에 표심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을 때까지 당겨보겠다라고 이제 속내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에선 잘 주목을 안 받는데 베네수엘라 옆에 가이아나라고 있습니다. 가이아나 영국에 있는 식민지였는데 가이아나가 2000년대 이후에 해상에서 유전이도 발견됐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어가지고 그 가이아나가 또 베네수엘라 영토적 야욕을 보였죠. 그래서 병합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국경지대 군대를 또 주둔시키고 여러 차례 뭐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 영토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이아나의 석유 개발은 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베네수엘라를 치면서 또 가이아나의 석유까지도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본인들 나라의 기업들이 가서 일은 하고는 있었지만 베네수엘라가 옆에 있어서 껄끄러웠는데 네. 이 또한 이제는 깔끔하게 교통 정리가 이제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안에서의 이제 속내의 차이가 이렇게 또 크다는 것을 오늘 또 여러모로 기자님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기자님을 모시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에는 여러분들이 또 요새 가장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뭐냐? 그린란드. 그린란드죠. 네. 예. 2부에는 저희가 기자님께 그린란드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